은호의 고백과 상처.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마음을 흔든 대사는 은호의 절규였습니다. 선배, 인간으로 먼저 좋아했거든요. 이 한마디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좋아했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부정당했을 때의 좌절감. 은호는 그저 지혁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을 뿐인데 지혁은 갑작스럽게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재벌가 딸 정보아였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단순히 짝사랑이 거절당한 게 아니라 자신이 철저히 밀려난 듯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상견례의 무거운 공기. 상견례 장면은 보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보아의 집안은 고급 차량을 대동하며 등장했고 격식과 화려함으로 은근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옥내는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라며 민망함을 감추려 했지만 상철과 다정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결혼 날짜는 2주 뒤로 정해졌고 신혼집까지 마련했다는 말에 충격은 더 커졌죠. 겉으로는 우리 아들이 성공했다라며 웃으려 했지만 상철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했길래 저 집안이 이렇게까지 해주나. 자존심과 씁쓸함이 동시에 스쳤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거래라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까요? 은호의 분노와 결심. 이 소식을 들은 은호는 결국 폭발합니다. 친구 수정에게 결혼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을 수 없어하며 지혁에게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재벌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던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은호는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 직접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하객으로 앉아 있으려는 게 아니라 지혁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미련을 끊어내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식장, 수많은 하객, 긴장된 공기 속에서 지혁은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신부 정보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착한 건 단 한 통의 문자. 미안해요. 난 지금 그 사람한테 가요. 여러분, 이 순간 심장이 철렁하지 않으셨나요? 모든 하객이 웅성거리고 지혁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은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배신감으로 얼룩진 지난 날들이 스쳐갔지만 동시에 묘한 위안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선배가 날 밀어냈던 이유는 뭐였던 거지? 조건 때문이 아니었다면 대체 왜? 은호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죠. 지혁의 몰락과 내적 독백. 결혼식이 무너진 뒤 지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조건 결혼을 왜 하려 했던 거지? 비혼을 외쳤던 내가 왜? 그는 평생 고집해온 신념조차 흔들리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체면 때문이었던 걸까? 그 질문은 지혁이라는 인물을 다시 정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혁의 친구 성재도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혁을 위로했지만 은호의 상처를 지켜보며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친구로만 남을 수 없다. 은호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오랜 우정은 균열을 일으켰고 삼각관계는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성재의 미소가 더 이상 순수한 우정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죠. 가족의 분노와 자책, 지역의 집안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빈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었는데 겨우 돈 때문이었어. 옥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지화는 분노로 바닥만 노려봤습니다. 상철은 신문을 탁 던지며 외쳤습니다. 야, 이지혁. 내가 그렇게나 한심하냐? 하지만 그 분노의 뿌리는 결국 자책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자존심을 내세운 대가가 결국 아들을 몰락으로 이끌었다는 씁쓸한 후회였습니다. 지혁은 몰락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의 신념을 잃었고 가족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사는 그의 모습은 추락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은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고성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얻고 디자이너로서 승승장구할 준비를 합니다. 어둡던 눈빛은 다시 빛을 찾고 그의 삶은 점점 위로 향하고 있었죠. 추락하는 지역, 상승하는 은호. 두 사람의 대비는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 복선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이 은호를 지켜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은호가 무너진 지역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뒤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6화 예고편 해석과 예상. 공식 예고편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부가 도망친 거야. 결혼식은 끝났어. 난 집을 나가겠다. 지역은 가족과 갈등하며 집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상 빈털터리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성재는 은호에게 다가서며 본격적으로 감정을 드러낼 조짐을 보였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위로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삼각관계의 시작일까요? 게다가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도 많습니다. 이상철의 과거 고문직 취소 사건, 성재 집안과 얽힌 비자금 의혹. 이 모든 게 앞으로 은호, 지역, 성재의 관계와 얽히면서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겁니다. 화려한 날들 5화는 사랑, 배신, 몰락,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앞으로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성재는 친구로 남을까요? 아니면 라이벌로 변할까요? 이상철의 과거와 성재 집안의 비밀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리뷰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